자, 오늘 축구 한번 먼저 시작해보면은 유로파랑 유컨 저는 한 11경기 정도만 다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텐데 일단 첫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리가스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자, 이 경기는 일단 전력차가 조금 있어요. 저는 프랑크푸르트는 일단은 이 유로파 리그에서 이력은 최상급입니다. 반면에 그 이제 리가스 같은 경우는 저는 유로파는커녕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는 팀인데, 오늘 양 팀이 이제 리가스가 원정, 프랑크푸르트가 홈이라는 점도 조금 기분이 좋긴 하죠.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갈라타사라이한테 리가스가 2대0으로 뒤지다가 2대2로 따라잡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저는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어제도 햄으로 겨우겨우 홈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름값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터키 리그 내에서의 성적에 비해서는 갈라타사라이의 대회 성적이 조금 아쉽다. 대륙컵에서의 이런 성적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반대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까지도 해본 팀이기도 하고, 뭐 챔스에서도 뭐 얼굴도 비추고 이러면서 이 유럽 내에서의 좀 위상 같은 것들 보면은 프랑크푸르트가 확연히 갈라타사라이보다는 어려운 상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좀 대가리로 큰 느낌이야. 중위권에서도 가장 최상단의 위치를 해 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저번에 유로파 리그에서는 풀젠한테 3대1로 앞서다가 이 경기를 비겼었거든요. 그때 문제점은 박스 안쪽에서, 특히 좀 공중전에서 많이 헤맸었고, 박스 안에서 이제 수비 집중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쉬웠었는데, 바로 직전 뭐 베시타스전에서 승리를 했고, 그때는 이런 모습도 많이 안 보였습니다. 박스 안에서 지킬 것도 많이 지켜주고 이랬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우세를 점칠 만한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라든지 그 이상도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이제 카라바흐 대 아약스 경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맨날 카라바흐나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팀 얘기할 때마다 그 원정 거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옥의 바쿠 원정이다. 그래서 카라바흐라는 팀의 홈발이 유명해요. 이 팀이 옛날에 챔스에 잠깐 나갔을 때도 홈발만큼 있었었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아약스의 배당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원정 거리를 제외를 한다면은 당연히 아약스가 볼도 훨씬 더 잘 차고 나은 팀이긴 하거든요. 아약스의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한 60 정도에 잘하는 실점이 문제였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실점도 나아졌고 순위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약스가. 그래서 나는 이 카라바가 최근에는 이제 홈발도 좀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유로파 성적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유로파에서는 그 말메한테 홈에서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토트넘 원정 가가지고 카라바가 7분 만에 드라거신이 진짜 기초적인 실수로 퇴장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분 만에 토트넘이 10명이 싸웠는데도 그 경기를 3대0으로 대패를 당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예전 그 홈 카라바흐 유명했던 시절보다도 지금 카라바흐는 경쟁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아약스 같은 경우 이번에 뭐 베시타스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네덜란드 축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 주도적으로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요. 요즘엔 뭐 베오르스트의 뚝배기 같은 이런 득점 루트도 다양한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아약스가 득점 물고만 튼다면은 점수차를 더 낼만할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아약스의 선제골 시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아약스 쪽을 좋게 볼 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좀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아약스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다, 주도적으로 할 거다, 원정임에도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디나모 키예프 경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로마가 되게 좀 어수선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이게 로마가 좀 흔들리긴 한데, 직전 인터밀란전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로마가 이제 좀 골로 맺어주는 거, 득점이 부족하긴 한데, 오늘 이제 그 디나모 키예프가 상대하는 로마의 도우비크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선수인데 어린 나이부터 우크라이나 리그를 그야말로 정복을 했습니다. 드니프로에서 2시즌 연속으로 아마 득점왕을 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잘 나갔었죠, 도우비크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리그 팀들 좀 최상위권 중에 디나모 키예프라든지 뭐 샤흐타르 이런 팀들이 유럽 대륙컵에서의 경쟁력이 좀 형편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직전 이제 샤흐타르는 아스날 상대로 뭐 한 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페널티킥을 뭐 실축한 것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무튼 요즘에 우크라이나 팀들이, 제가 뭐 우크라이나 그 자국 리그가 뭐 전쟁 영향인지는 몰라도 주요 국대급 선수들이 좀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흔들리는 로마라고 하더라도 홈이면은 로마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은 들고, 다만 지금 이제 AS 로마가 리그에서도 8경기 8골로 되게 득점이 모자라요. 이게 2010, 2011 시즌 거의 한 13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8경기 구간 동안 8골밖에 못 넣은 게, 작년에는 이제 8경기를 했을 때 19골을 넣었는데 작년보다 11골이나 떨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가 좀 예상 명단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 3백을 운영을 하는데 좌우 윙백이 뭐 왼쪽은 괜찮아요. 앙헬리뇨는 원래도 뭐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고, 근데 오른쪽에 뭐 압둘 하미드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를 좀 이렇게 쓰는데, 얘가 이제 리그에서 출전도 거의 없고, 지난번에 이제 엘프스보리전에 좀 로테이션으로 출전하고 그 정도였는데, 약간 좀 예상 명단이 조금 아쉽기는 해. 예, 중원 조합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의 올 시즌 이제 리그에서의 득점 페이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언더도 좀 볼만은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뭐 로마 승이라든지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슬라비아 프라인데요. 사실 빌바오가 요상하게 좀 성적이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그래도 에스파뇰을 직전 경기 때 부수기도 하고, 요즘에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도 이냐키라든지 뭐 베렌게르 이런 친구들이 예년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어시스트 수치가 상당히 높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방에서 슬슬 얘네들도 합을 맞춘 지도 오래되기도 하고 콤비네이션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체코 리그 팀들의 대륙컵에서 꽤 잘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슬라비아 프라는 직전에 아약스와 비기도 하고, 또 이제 루도고레츠 정도는 원정에서 잡을만 하다. 이런 정도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팀으로 보이는데, 빌바오는 분명히 유로파리그권에서는 최상위권 팀이에요. 우승을 노리는 그런 전력에 좀 갖추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분명 빡센 상태이기는 하는데, 아마 이제 프라가 조금 웅크리면서 쳐맞으면서 역습을 노리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거든요. 배당 대비 저는 이거는 프라의 프랜이 좀 별론 것 같아. 이거보단 좀 잘 받았으면 가겠는데, 프라를 보기에는 배당 메리트도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 빌바오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빌바오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 벌리면서 무난하게 승리한다기보다는 좀 똥줄승에 가깝지 않을까. 그만큼 슬라비아 프라가 좀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체코 국대 선수들도 많이 좀 위치한 편이기도 하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뭐 햄무 이런 정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포르투 대 호펜하임 경기인데, 요즘에 포르투 꼬라지가 조금 똥냄새가 나요. 요즘에 뭐 리그에서도 예전 같지가 않고, 유로파리그 이런 좀 하위 리그에서도 보면은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데 글림트한테 잡히는 모습이라든지 메뉴랑 홈에서 비긴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포르투 꼬라지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 작년에도 호펜하임이 뭐 순위가 높았다기보다는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제 분데스리가 팀 특유의 많은 활동량이나 빠른 템포 이런 축구가 포르투 같은 팀한테는 좀 까다로울 만한 것 같아요. 뭐 포르투는 메뉴랑도 비기지만은 보데한테도 패하는 게 포르투다. 이래가지고 요즘 포르투는 제가 딱히 좋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포르투도 거상이긴 하지만은 거상으로서 큰 값에 판매할 만한 선수가 사무 오모르디온 정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챔스나 심지어 챔스에서도 토너먼트의 단골로 많이 나가는 포르투가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홈에서 또 이제 분데스리가의 뭐 중위권 팀 정도를 상대한다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포르투를 좋게 보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해진다면은 오늘 호펜하임의 결장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 게 있는데, 호펜하임의 오늘 예상 결장 명단이에요. 보면은 여기에 그 이제 왼쪽에 타입에 여기 물음표가 적혀 있으면은 다우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건데, 보면은 아마 여기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쭈루루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선수들 중에 뭐 그 이제 카데라백이라든지 뭐 그릴리치, 프레멜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주전급 선수들이거든요.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이제 호펜하임에서 어떠한 선수들이 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냐 보면은 뭐 카데라박 있고, 그릴리치, 오장카박 지금 십자인대가 나갔죠. 프레멜도 있고, 베부라든지 이렇게 지난 시즌에 그 뭐 출전 시간에 거의 뭐 탑 11 중에 절반 이상이 뭐 장기 부상이나 오늘 경기에 결장으로 빠지는 시기라 가지고 호펜하임의 오늘 경기 이런 전력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결장 상황상으로도 포르투에 이점이 있다. 뭐 이런 거고, 뭐 리그에서나 뭐 이제 유로파에서도 포르투가 득점은 좀 모자라지 않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호펜의 이런 그 아까 말했던 분데스리가의 팀 특성상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바도 조금 생각은 나가지고 포르투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오바 이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트벤테 대 라치오 경기인데, 제가 뭐 세리아 팀 중에서도 이제 라치오는 조금 좋게 보는 편이긴 해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뭐 그런데, 트벤테는 이제 최근 4시즌 정도 동안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도 6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3, 4위 정도 막 계속 막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뭐 아약스나 뭐 PSV, 뭐 페에노르트 이런 팀들한테도 얘네들이 잘
그 이제 막 마행 같은 것들을 잘 안 당해요. 좀 아쉽게 패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좀 리그 수준을 생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리그가 그나마 어디 볼만한 게 PSV, 아약스, 페노르트인데 트벤테가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이제 메뉴 원정에서 비기기도 하고 페네르바체랑도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런 생각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라치오 얘네들도 계속 잘하고 있었습니다. 얘네 라치오의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았었어요. 직전 경기 홈에서 니스 부술 때도 막 타티 카스테야노스 같은 애 요즘에 폼이 되게 좋다. 원래는 좌우 이제 사이드 백의 공격 지원들 이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왼쪽에 이제 누노 타바레스가 영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창 좋았다가 뭐 이제 요즘에 좀 리그에서 잘했었던 엠폴리 같은 팀도 이기고 이렇게 막 좋았었는데 유벤투스한테 진 게 조금 아쉽죠. 뭐 물론 유벤투스가 뭐 리그 최상위권 팀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사실 라치오가 전반전에 그 이제 마리우스 길라 그 친구가 이제 뭐 퇴장당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경기였었어요. 잘 지키다가 막바지 때 실점을 한 거였었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올 시즌에 라치오는 뭐 챕터 2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새로 시작하는 시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카스테야노스의 폼이 상당히 훌륭하고 강등당한 살레르니타나에서 불라요 디아도 잘 주워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트벤테는 솔직히 제가 저 경기를 뭐 거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치오가 이탈리아에서도 경쟁력이 지금 상당한 편이거든요. 배당 메리트도 라치오 쪽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라치오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인데 페네르바체 대 메뉴. 지금 솔직히 메뉴는 나는 맨날 얘기하지만 메뉴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트벤테전이나 저번에 포르투전이나 주전이나 뭐 주전이나 준주전을 섞은 그런 라인업이었는데 모두 다 무승부밖에 거두지 못했었죠. 분명히 지금 페네르바체는 리그에서 우승한 지도 오래됐고 뭐 갈라사사라이한테 밀린 지 한참 됐어요. 옛날에 그 페네르바체는 아니고 지옥의 터키 원정 이런 것도 구장의 뭐 압도적인 응원 분위기 이런 것뿐이지 필드 위에서 페네르바체가 뭐 경기 내용적으로 상대팀을 압도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선수단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메뉴가 나은 거는 맞는데, 근데 메뉴는 그 스쿼드로도 돈을 그렇게 때려박은 스쿼드로도 리그 12위 유로파에서도 2무밖에 빚어내지 못한 게 이게 또 테나 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경기는 또 이제 직전에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으로 공백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페네르바체 또 무리뉴 감독이 있잖아요. 무리뉴의 메뉴에 대한 복수심들 이런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가능하리라고 보이기는 해. 이 경기는 뭐 메뉴의 배당 자체는 훌륭해 보여요. 메뉴가 지금 상태 페네르바체한테 2배 이상을 받았다. 배당은 좋아 보이는데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는 해. 저는 보라면은 메뉴에 뭐 승 같은 거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딱히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배당은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레인저스랑 슈테아와 부크레슈티 경기인데요. 이제 제가 그 FCSB 부크레슈티를 얘기를 할 때는 홈에서 리가스를 부쉈었다. 이거 제가 가장 좋게 본 경기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PAOK 원정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루마니아 대표팀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간만에 부크레슈티가 리그 우승도 하고 유럽 대항전에 복귀해서 2승을 선취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이고, 반면에 이제 상대가 레인저스인데 뭐 레인저스는 저번에 유로파 준우승도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우승했던 시즌에 준우승이 레인저스였었습니다. 뭐 유로파 리그 무대는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빡세긴 한데, 이 레인저스가 좀 뭐 원정에서 말매 정도는 잡지만은 홈에서도 막 리옹한테 개털리고 이런 팀이어가지고 마냥 레인저스를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리그 테이블 상으로도 원래는 셀틱이랑 레인저스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셀틱한테 뭐 상대전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는 부크레슈티의 프레임 같은 것들도 군침이 돌긴 합니다. 이게 뭐 물론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부크레슈티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1980년대 중후반 이때는 거의 이제 유럽에서 쉽게 꺾기 힘든 팀이었었어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만 한 70경기가 넘는 기간 동안 무패 행진 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번 부크레슈티 쪽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부크레슈티가 이긴다기보다는 프렌이라든지 뭐 무승부 이런 쪽으로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경기, 지금 저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무대에서는 가장 전력이 센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카라바한테는 홈에서 한 명이 적어도 3대0을 내고
어려웠던 이제 페렌치바로시 헝가리 원정 가가지고 로테를 이빠이 돌렸는데도 이기고 오는 게 토트넘이다. 오늘 경기도 또 홈인데 다시 한번 홈에서 토트넘이 로테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제 AZ 알크마르도 LADBG에서 29골로 득점왕을 했었던 파블리디스를 떠나보냈잖아요. 벤피카로. 그런 알크마르한테 도전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오늘도 토트넘이 그 팀에서 되게 어린 선수들이나 막 로테이션을 되게 많이 돌리긴 할 거예요. 드라고신도 써보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토트넘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뭐 알크마르 역시 수비력이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득점도 좀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는 득점도 조금 나는 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도 생각은 납니다. 토트넘의 경기 내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제가 준비한 거는 2경기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좀 일찍 시작하는 11시 반에 시작하는 그 비킹그루 레이키아비크랑 세르크르 브리의 경기 이렇게 2경기가 있어요. 한쪽은 벨기에 리그, 한쪽은 아이슬란드 리그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이런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 테이블이거든요. 순위 같은 건데 보면은 세르클러 브리에가 직전 경기 때 6골에 2실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골 득실상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최상단에 위치를 해 있는 팀인데요. 반면에 오늘 상대하는 이제 비킹구르는 제일 최하위에 있습니다. 오모니아라는 팀한테 0대4로 대패를 했거든요. 그 이제 키프러스 리그 팀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교롭게도 이 경기는 1차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낸 팀과 가장 많이 실점하고 처맞은 팀 간의 대결이다. 이런 구도예요. 물론 이제 그 비킹그루라는 팀이 뭐 아이슬란드 리그에서는 지금 뭐 1위 달리고 있기는 해. 반면에 세르쿨러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밑에서 2번째다. 아무리 이제 리그의 수준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세르쿨러라는 팀의 현 시점 폼이 좋은 편은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건데 이런 리그 페이지 상으로 좀 차이는 크지만은 그 이제 세르쿨러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팬팀이 스위스의 생갈렌이었거든요. 반면에 비킹구르는 아까 말했다시피 키프로스 원정 가가지고 후반에만 4실점으로 개털리고 왔다. 이런 유로파나 최근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본선 직전의 예선 단계에서 도 상대한 팀들의 차이가 꽤나 컸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르쿨러가 조금 더 어려운 팀들 상대를 했고 유로파 컨퍼런스에 나간 셈이다. 뭐 이런 거여가지고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세르쿨러의 우세를 볼만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이 경기는 그 어려운 굉장히 좀 거리도 멀고 혹독한 아이슬란드 원정이라는 점이 크게 다가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세르쿨러 쪽을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배당도 생각보다 세르쿨러가 별로던데 잘 풀린다면 마헨까지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 그냥 되게 애매한 경기죠. 정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갈렌 경기. 생갈렌이랑 이제 피오렌티나가 붙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세르쿨러한테 6대2로 개털린 주인공이 생길런이거든요. 스위스 리그에서도 얘네는 가끔 유럽 대항전 지출권에 오르기는 해요. 근데 뭐 전통 강호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반대로 이제 피오렌티나는 뭐 흔들리는 시기가 있긴 했었어도 뭐 작년에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도 하고 유럽 대항전에 종종 나왔던 팀이에요. 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피오렌티나도 많이 로테를 쓰는 편이긴 한데 팀 자체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피오렌티나는 주전 라인업의 절반 이상이 다 영입생이다. 직전 그 이제 레체전에서는 11명 중에 9명이 영입생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팀을 뭐 갈아엎은 수준이다. 감독도 이제 피올리 감독이 새로 오고 이랬었는데 그 좌우에다가 이제 뭐 고젠스라든지 도도 공격적인 사이드백들을 쓰면서 지배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다. 직전 경기 때 레체가 한 명이 퇴장당하긴 했지만은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6대0으로 그야말로 개패했거든요. 간만에 피오렌티나가 시원시원한 공연으로 보여줬었고 이 경기는 피렌체가 얼마나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느냐 이게 관건이기는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격차상으로 이 정도 배당은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피렌체라는 팀 자체가 지금 꽤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도 그렇고 어제 이제 인터밀란이랑 유벤투스가 직전 챔피언스리그 라운드에서 인터밀란은 똥줄승 유벤투스는 뭐 패하기까지 했는데 이게 세리아 팀들 중에 주말에 좀 강팀과의 이런 더비 매치가 있는 팀들 유벤투스랑 인터밀란은 주말에서 붙고요. 피오렌티나는 로마랑 붙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대를 서로 상대를 하는 거야. 오늘 로마나 피렌체나 이렇게 주말에 좀 강팀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 애들이 로테이션을 되게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렌체도 로마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로마도 엄청 로테이션 많이 돌리기도 했었고 걱정이 되기는 해. 그렇긴 하지만은 전력 차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도 피렌체 쪽으로 한번 좋게 보는 경기가 되겠네요.